네, 앞서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6분 정도 대통령의 회담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합의 내용도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남북 관계 회복, 또 진전된 내용 이런 내용을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를 위한 지금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을 보다 가시화시킨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난기류가 일시적으로 형성됐던 북미 정상회담의 그 기류 자체를 완전히 정상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의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 전반적으로 한반도 정세 자체가 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 뭔가 또 그 잘 나가다가 다시 뒷걸음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시점에 그 대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그것을 다시 한번 탁 쳐줌으로써 분위기 자체를 좀 바꿔내고 또 남북 관계도 정상적으로 개선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이산가스 상봉 문제나 또는 8월 달에 아시안 게임 남북 공동 선수단 구성이나 또 군사회담도 5월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그런 회담이 어제 2시간 동안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루어졌다.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 회담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먼저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남북 회담을 통해서 미국에게 어떤 메시지,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상황을 보면 어쨌든 그 북한이 먼저 태도를 변화시킨 것은 맞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미국 또 한국 간의 일종의 좀 어려움이 있다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일단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곧바로 이제 근데 김계관 부상이 다시 얘기를 해서 대화 의지를 밝힌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공이 지금 양쪽 코트로 오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쪽으로 보내니까 김계관 부상이 그 공을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거죠. 그런데 바로 연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김계관 부상의 담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평가다. 그러면서 또 곧 붙여서 한 얘기가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서 원래 계획대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의미는 다시 한번 이 공을 북한 쪽에 보낸 거거든요. 결렬의 이유가 저는 비핵화에 대한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10일 날 다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나와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북한은 그러면 다시 이제 한국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바로 또 우리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의 그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요청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아까 방금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16일 이후에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원래 그 4.27 판문점 선언에 이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부에는 맥스 산더 훈련이 끝나는 25일 이후에 이것이 풀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풀린다 하면 이제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어떤 회담의 다시 재개의 수준이었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딱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남북 관계의 경색은 풀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차 회담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격식 없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오늘도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이런 의식, 의전 이런 걸 배제하고 남북 정상들이 만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 2018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3차, 제4차 정상회담도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남북 정상이 실질적으로 친구처럼 가장 편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지금 판문점인 것 같고 또 그 가장 중요한 남북 간의 현안 또는 한반도 현안
또 비핵화 평화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의 주요 현안들이 생길 때 그런 현안들을 그동안에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풀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또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최고 지도자들의 통큰 결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흐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남북 정상이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남북의 외교안보 통일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나서 서로 간의 감정이랄지 또는 서로 간의 어떤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도 바로 집어내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2시간 동안에 어제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이지만 다른 외국 정상과의 만남으로 치면 4시간 만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통역 없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만남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들도 뭐 몇 달 전, 한 달 전 이게 아니고 며칠 전에 이 현재 현안들을 풀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긴급하게 서로 연락하면서 바로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순발력 있게 한반도 문제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으로 앞으로 진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이 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루어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북 간의 위기 관리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만나면은 뭐 당연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만 16일 이후에 지금 남북 관계가 사실 경색돼 있고 북한이 한국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일단은 취소되는 그런 일종의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만나서 결국은 일종의 위기 관리를 한 건데, 이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한반도 정세 안정에 좀 도움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시점으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맥스 선더 훈련이 25일 날 끝났습니다. 예. 사실상 24일 날 끝났고, 왜냐하면 F-22 랩터가 24일 날 이제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형식적으로 25일 날 맥스 선더 훈련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남북 정상회담, 제2차 정상회담을 하자는 논의가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25일 선더 훈련, 맥스 선더 훈련이 끝나는 그날 남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을 하자는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이 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훈 김영철 라인이 작동해서 그 라인을 통해서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한반도 문제, 지금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경로는 서훈, 김영철, 폼페이오 이 세 분의 라인이 작동하면서 그것이 지금 실무적으로 문제를 풀어오면서 돌파하면서 끌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정보 라인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 정보 라인이 작동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아주 비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 그것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보가 되면서 미국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라인이 작동하면서 빠른 속도로 정상회담으로 가는, 이것은 앞으로도 남북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 또는 북미 정상회담, 이것이 저는 북미 정상회담도 한 번에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앞으로의 흐름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큰 어떤 틀이 마련됐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전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문 대통령 오늘 발표에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만 아마 그 한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16일 날 북한이 결국은 갑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는 거죠. 뭐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지금 뭐 김영현 교수님 말씀하신 맥스 선더 연합훈련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태영호 공사 탈북자의 이제 대북 적대시 그런 어떤 행동들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 정부가 어떻게 당장 할 수 없는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연합훈련은 앞으로도 이제 하반기에도 우리가 예정이 돼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탈북자들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건 북한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한 어떤 남북 간에 다시 논의가 없다면 향후에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있고, 바라기는 좀 그 부분이 이번 발표에 좀 포함이 돼 있으면
보다 안정적인 남북 관계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는데 그 전에 다시 남북 관계가 어떤 이슈로든 좀 냉각기를 거치더라도 이번에 두 정상이 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만큼 위기 관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은 위기 관리가 돼서 지금 이제 앞으로 그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뭐 남북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돌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 16일 이후에 있었던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회담에서 배석한 인물이 서훈 국정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부장인데 네. 둘 간에 사전에 좀 접촉이 있었을까요? 뭐 그건 뭐 저는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물 위에서 보이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남북미 관계 또는 한미 관계를 봅니다만 물 아래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소통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쪽에서는 서훈 국정원장께서 북측과의 많은 협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한미 간에는 정의용 실장께서 미국 쪽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는 볼튼 보좌관, 네. 특히 볼튼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은 거의 지금 수많은 대화를 하고 있을 것이다. 오히려 저는 정의용 실장께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는 아예 워싱턴에서 계속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볼튼 보좌관과 계속 지금의 상황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저는 좀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네.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면 북측에서도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 라인이 지난 남북 정상회담 이전부터 계속 작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측의 지금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지금 파트너를 실무적으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실무적인 조직과 개인이 누구냐 그러면 김영철 그리고 통전부입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이제 그 배석하고 있는 두 분, 서훈, 김영철 이 라인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면서 현재 어떤 상황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세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 이것이 저는 상당히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 비핵화 평화체제 가는 이 여정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북미 정상회담의 6월 12일 날 개최도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깜짝 회담은 비공개로 이루어졌고요. 회담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날인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게 다 북한 쪽에 요구가 있었다고요. 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발표가 곧 이뤄질 수도 있죠. 다만 이제 발표하기 전에 일종의 그 한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문이 이제 작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뭐 문 대통령이 질문을 다 받고 나서 궁금해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덧붙인 것이 이것은 네.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좀 늦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저는 뭐 그 이유는 정확히 이제 뭐 밝혀진 거고요.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소통할 시간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어저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뭐 김영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우리가 이제 대미 라인을 통해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 특히 이번에 밝힌 것처럼 다시 한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다. 그것을 이제 뭐 문 대통령이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CBID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혔을 것이고 다만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우려하는 이제 뭐 중국에 가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합리적 북한이 갖고 있는 안보 우려감은 해소해 주는 것이 맞고 그것에 대해서는 체제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근데 뭐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상당 부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 회담을 취소하기 전까지 그 정도 수준, 그 이상도 사실 미국 간에는 지금 논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지금 일단 이렇게 취소가 된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복원하는 그런 발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김희준 워싱턴 특파원도 전했습니다마는 문 대통령의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차 정상회담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의 만남이었지만 사실상 그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리도 마련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은 두 정상 간의 만남이었지만 내용상 세 정상,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이 세 정상의 만남이 어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자리였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자 간에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또는 남북 정상이 만났지만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많은 부분 대화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결론으로서 이제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로 가는 길, 또 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이 부분에 대한 간접적 언급이 있었고 바로 곧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날 정상회담 한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서로 맞물려 있다. 이것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크게 보면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세 사람의 소통 속에서 좀 더 그 아래 실무 라인 속에서 본다면 서훈, 김영철, 폼페이오 이 라인이 이 육자가 계속 움직이면서 현재 어떤 결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결론들은 굉장히 한편은 시차가 있는 것 같지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가 지금 진행되면서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얘기를 꺼내면서 워싱턴과 멀지 않은 곳에서 북한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꺼냈거든요. 뭐 지금 사전 접촉을 통해서 뭐 의전 문제, 경호 문제, 의제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뭐 시작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북미, 미국 간의 소통 채널이 막힌 것이죠. 지금 알려진 거에 의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뭐 의회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나타나질 않았다 실무회담에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건데 네. 뭐 오늘 또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다시 한번 의지를 밝힌 이상 그리고 또 김계관 부상의 두 번째 담화를 통해서 의지를 밝힌 이상 소통 채널은 지금 다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저도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의문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이제 6월 12일 날 이뤄질 것인가 이게 정의용 실장이 99.9%라고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모든 관계에 지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은 높지만 99.9%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한 것이 이것은 미국,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실무 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강조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나중에 그 질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6월 10일 날 열릴 거냐? 그거는 결국 북미, 미국 간의 실무 협상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 결과가 근데 과연 어떤 문제가 이제 미국 간에 있느냐가 중심인데요. 뭐 저희가 우려했던 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일단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실무 협상에서 예. 제일 큰 의제 하나가 이제 비핵화 부분이 될 텐데 예. 지금 북한은 단계적인 걸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일괄 타결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접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상당히 접점을 찾아갔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번 한 2차례 정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일괄 타결이지만 꼭 그것을 자신이 100% 영어로서 죄송합니다. 커미트한 건 아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것이 불필요하지만 단계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제 거기까지 양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북미 간의 미국 간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비핵화의 방법론에서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를 했고 또 이제 특히 존 볼튼 보좌관이 강조를 한 것처럼 이게 비핵화의 과정의 첫 번째 확실한 북한의 어떤 진정성 있는 조치. 예를 들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과거 핵이라고 불리는 북한 핵폭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해체해서 그 핵물질을 뭐 폼페이오 저희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테네시 오크리지로 옮겨야 된다 하는데 어쨌든 그거에 반출이 되는 그 정도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초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거야말로 북한이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 같은 거기 때문에 앞에 충분한 체제 안전 보장이 돼야 그건 최종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이제 거기서 저는 일종의 충돌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충돌이 이제 실무 협상에서 안 풀린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런 문제는
결국 정상 간의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정상회담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에서는 비핵화의 첫 단추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상황이거든요. 네. 미국 측에서는 이걸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이 문제는 지금 100% 만족하는 그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메꾸느냐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CVID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예. 이 중에서도 사실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그 표현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데는 사실은 상호 간의 신뢰 속에서 정치적으로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하려면 한 10,000명 단위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과학자들을 사실상 미국이나 제3국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머릿속에는 핵 관련된 부분들이 다 머리에 담겨 있고 또 설계도나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신뢰입니다. 그 신뢰 속에서 정치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생각,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은 계속 앞으로도 서로에 대한 100% 또는 완벽한 해소를 촉구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북한의 이 행동은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의 첫 단추를 깬 겁니다. 전체 북핵 문제를 100으로 본다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10%에서 15% 정도를 북한이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면서 미국과 협상 속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이 문제를 북한이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할 테니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이렇게 있으니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섰으면 좋겠다. 또는 미국도 거기에 화답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의 정치적 의미가 매우 많이 담긴 그런 행사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간의 실무 협상이나 정상회담 놓고 너무 양측 간에 그 뭐라 그럴까요? 비난 수위라든가 그런 게 너무 높아가지고 판이 깨졌다가 다시 지금 복원된 건데 다시 그렇게 양측 간의 긴장이 고조되거나 서로 비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한 오해는 또는 상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됐다라고 봅니다. 예.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는 북미가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또는 너무 나간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보면 지금 북미가 또는 남북미가 한번 저는 좋은 경험을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특히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이 여정이 굉장히 지금 속도감 있게 갔는데 한번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지 않습니까? 이 브레이크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도 우리가 썼듯이 상호 간의 어떤 불신의 꼬리를 무는 그런 것으로 갔을 때는 판 자체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거나 깨질 수도 있다. 예. 그런 교훈을 줬고 이 교훈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 교훈을 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부터는 좀 더 서로에게 생산적인 대화 또 서로를 비난하거나 또 서로를 멀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가는 대화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한 차례 어려움을 겪었지만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 비온 뒤에 더 땅이 굳어질까요? 아니면 쉽게 올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돌아온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니 저는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북한 또 북한과 미국 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된 거고요. 만약 이 차이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설사 예정대로 6월 12일 날 회담이 열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회담에서 어떤 뭐 협의와 합의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우리가 해결할 문제들을 좀 더 해결하고 또 다져야 할 문제 다져야 되고 확인할 거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CBID가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문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CBID는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또 미국도 직접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좀 이렇게 다지고 나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의 성공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현 동국대 교수, 박원건 한동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